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샤넬 매장, 그 우아한 향수병 너머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중 한 명인 가브리엘 코코 샤넬. 그녀의 이름은 곧 우아함과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스파이였을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샤넬 넘버5의 그 샤넬이요. 리틀 블랙 드레스를 창조한 그 전설의 디자이너가 말이죠.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1999년 프랑스 국방부가 수백 개의 기밀 문서 상자를 공개한 이후 역사학자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코드네임 웨스트민스터, 요원번호 F-7124. 바로 코코 샤넬을 지칭하는 내용이었죠. 과연 패션계의 여왕은 정말로 나치를 위해 일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80년 가까이 숨겨져 왔던 샤넬의 또 다른 얼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40년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했습니다. 대부분의 파리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코코 샤넬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파리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리츠 호텔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텔은 당시 나치 고위 간부들의 본부였습니다. 헤르만 괴링을 비롯한 나치의 최고 위층이 머물던 바로 그곳이었죠. 샤넬은 그곳에서 한스 귄터 폰 딩클라게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독일 정보기관 아베어의 스파이이자 독일 대사관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연인 관계가 되었고 전쟁 기간 내내 함께 지냈습니다. 1941년 샤넬은 공식적으로 아베어 요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녀의 코드네임은 웨스트민스터였는데 이는 그녀가 과거 사랑했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공작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요원 번호는 F-7124.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경찰 문서에 명확하게 기록된 사실이었죠. 그렇다면 샤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의 첫 임무는 마드리드로 가서 동료들로부터 정치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샤넬은 1941년 중반 바론 루이드 보프렐랑이라는 또 다른 아베어 요원과 함께 마드리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겉으로는 사업상의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나치를 위한 첩보 활동이었던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샤넬이 이런 일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당시 그녀의 조카 앙드레 팔라스가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프렐랑은 샤넬에게 베를린을 위해 일하면 조카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샤넬이 마드리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그녀의 조카는 석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샤넬의 나치 협력은 단순히 스파이 활동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나치의 반유대주의 정책까지 악용하려 했습니다. 샤넬 넘버5,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 중 하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향수의 소유권 대부분은 사실 샤넬이 아닌 베르트 하이머 형제라는 유대인 사업가들에게 있었습니다. 1924년 샤넬은 향수 사업 확장을 위해 그들과 계약을 맺었고 그 결과 샤넬은 수익의 10%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샤넬은 오랫동안 이 계약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 소유의 모든 재산과 사업체를 몰수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샤넬은 이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1941년 5월 5일 샤넬은 나치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파르팽 샤넬은 여전히 유대인의 재산이며 소유주들에 의해 법적으로 버려졌다. 나는 우선권에 대한 명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아리안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향수 회사의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베르트하이머 형제는 이미 미국으로 피신하면서 사업을 비유대인 친구에게 양도해 두었습니다. 샤넬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샤넬이 나치의 인종차별 정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할 본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 문서들은 샤넬을 히틀러를 칭찬한 악랄한 반유대주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샤넬 회사 측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그녀에게 유대인 친구들도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문서상의 기록과 그녀의 실제 행동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44년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샤넬은 가장 대담한 임무에 투입됩니다. 작전명은 모델 후트의 모디 ELHUT, 즉 모자 모델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하일리 힘러가 직접 샤넬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전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국과의 평화 협상이었습니다. 나치 정보기관의 일부 인사들은 히틀러 몰래 영국과 별도의 평화 조약을 맺으려 했고 샤넬이 그 중재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왜 샤넬이었을까요? 그녀는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과 오랜 친구 사이였고 웨스트민스터 공작을 비롯한 영국 상류층과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치는 샤넬의 이러한 연결고리를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샤넬과 함께 마드리드로 간 베라 롬바르디라는 여성이 영국 당국에 샤넬과 그녀의 동료들을 독일 스파이로 신고해버린 것입니다. 샤넬은 가까스로 파리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녀의 스파이 활동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944년 8월 파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샤넬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유프랑스 숙청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치와 협력한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처벌받던 시기였고 특히 독일 군인들과 관계를 맺은 여성들은 머리를 삭발당하고 이마에 하켄크로이츠가 그려지는 공개적인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샤넬은 몇 시간의 신문 후 석방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윈스턴 처칠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처칠은 샤넬의 오랜 친구였고 게다가 샤넬은 영국 왕실과 귀족들의 나치 동조 활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샤넬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었죠. 석방된 후 샤넬은 즉시 스위스로 도피했습니다. 그녀는 스위스에서 10년 가까이 살았고 그 기간 동안에도 폰 딩클라게와 함께 지냈습니다. 흥미로운 후일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샤넬의 상관이었던 발터 셸렌베르크가 건강 문제로 석방되었을 때 샤넬은 그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그의 아내와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952년에는 그의 장례식 비용까지 댔죠. 많은 이들은 이것이 셸렌베르크를 침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측합니다. 1954년 71세의 샤넬은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역자로 취급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은 흐려졌고 샤넬은 다시 패션계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향수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던 피에르 베르트 하이머가 그녀의 패션하우스 재건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971년 샤넬이 세상을 떠났을 때 프랑스는 그녀를 패션의 전설로 애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샤넬은 정말로 나치 스파이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문서상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프랑스 정보 문서는 샤넬을 앞베어 요원 7124로 코드네임 웨스트민스터로 식별하고 있으며 그녀가 독일 정보기관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마드리드로 여행했고 정보를 수집했으며 나치의 평화협상 시도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기와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나치 대의에 이념적으로 헌신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그녀가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기회주의자였다고 봅니다. 패션 작가 저스틴 피카르디는 2010년 저서에서 샤넬을 레지스탕스 전사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빌라가 유대인 난민들을 숨기는 데 사용되었고 은밀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활용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하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샤넬의 역사를 미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결국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샤넬은 점령기 동안 나치 고위 인사들과 친밀하게 지냈고 독일 정보요원의 연인이었으며 공식 문서상 독일 정보기관의 요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나치의 반유대주의 법을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들입니다. 2011년 할 본의 책이 출간되었을 때 샤넬 회사는 성명을 발표하며 그녀가 전쟁 중 독일 귀족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시기는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샤넬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샤넬 넘버1은 여전히 공항 면세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샤넬백은 여전히 럭셔리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로고 뒤에는 이처럼 논란스러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코코 샤넬, 그녀는 분명 패션계에 혁명을 일으킨 천재였습니다. 여성들을 코르셋에서 해방시켰고 여성 패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의 의문스러운 선택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뒤에도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죠. 샤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예술과 예술가는 분리될 수 있는가? 창조자의 도덕적 결함은 그들이 만든 아름다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샤넬의 스파이 의혹은 확정된 진실도 완전히 부정된 거짓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논쟁되고 있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